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소수 강의 시작하는 영상까지 오셨네요. 자, 일단은 복소수라는 파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략하게 말을 먼저 하면서 요 단어는 이런 식으로 학습해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망각하고 있는 게 이 복소수라는 게 좀 이렇게 계산이 좀 복잡하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계산이 어려운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계산도 어렵죠. 근데 이제 어려운 계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는 파트가 아니라, 자, 이게 보시면은 인수분해와 2차 방정식 사이에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인수분해랑 2차 방정식은 여전히 배웠었어요.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조금 더 심화로 배운 것 뿐인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인수분해와 2차 방정식 사이에 지금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복소수가 낀 게 무슨 의미인가 해석을 해보니, 원래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다이렉트로 배웠던 이유는 인수분해되는 다항식에 대해서 얘에다가 0만 처리해주면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니까 결국 우리는 근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의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아닌 다항식의 근을 구했었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기억나세요? 중학교 때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세 종류라고 쳤을 때 첫 번째로 실근이 존재하거나, 그 다음에 중근이죠. 실근이 존재했는데 서로 다른 이란 말 붙였어야 되네. 서로 다른 실근이 존재하거나, 중근이거나 아니면은 근이 없다라는 이름으로 배웠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서 배우는 판별식에 의해서 얘가 0보다 크냐 같냐 작냐에 따라서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은 중근, 그리고 0보다 작으면은 근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 없다의 개념이 어디 체계에서만 없는 거냐면 실수 체계에서는 없더라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실수가 아닌 숫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x라는 놈을 제곱한 2차식에 대해서 0을 처리해주면 2차 방정식인데, 물론 여기에 마이너스를 이런 식으로 적으면요, 얘가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뿔마인인 거 안다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궁금한 거죠. 플러스로 처리됐을 때, 아니 생각해보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숫자는 없잖아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그런 숫자 체계를 만들어보자 라고 이제 나오면서, 뭐 어떻게 보면 가우스와 오일러 형님에 의해서 좀 정리된 그런 파트인데,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복소수라는 체계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지 않냐라는 개념으로 출발한 게 이 복소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소수 파트는 어떻게 보면 해석이 좀 더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 계산이야 뭐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등식의 지식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계산은 뭐 어렵지 않고요.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적으로 해석한다의 느낌으로 봤을 때 어떤 식의 해석이 되느냐, 제가 이제 책에다 다 적어놨으니까 같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 복소수의 체계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숫자라는 개념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냥 이 자체가 그냥 하나의 수인 거야. 근데 요놈이 이제 두 갈래로 갈리죠. 어떻게 갈리는 거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실수라는 체계와요, 이제 새로 등장하는 숫자죠, 허수라는 체계로 숫자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자, 원래 실수의 정의가 뭐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는 제곱하면 양수가 된다라는 법칙을 갖고 있죠. 이거는 뭐 사실상 정의이기 전에 일단 공리입니다. 되게 당연한 소리고요. 그럼 이제 허수는 바로 그 말의 반대말이니까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곱해서 음수되는 숫자는 없잖아. 자, 그래서 얘를 만들어낸 거죠. 자, 일단 제곱과 가장 관계가 있는 숫자가 우리 루트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왜냐면 루트는 보자마자 너무너무 제곱하고 싶게 만든 숫자거든. 맞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의미가 뭐냐? 내가 만약에 루트 안에 별을 박아 넣으면 이 숫자는 제곱해서 별 되는 숫자예요. 이해가시죠? 만약에 내가 루트 3 이래버리면 얘는 뭔 뜻이래요? 제곱해서 3 되는 숫자. 그러면은 제곱해서 음수 된다는 거는 이 루트 안에 알맹이에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그 단위를 뭐로 잡아야 될지 모르니까 가장 기본적인 꼬라지인 루트 마이너스 1을 최초의 단위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놈은 그러면 의미가 제곱해서 음수, 즉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i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물론 이 i가 이미지너리 넘버의 약자를 따서 i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이제 기본적인 허수 체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허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 실수라는 건 뭐 이 안에서도 유리수랑 무리수로 갈리고, 유리수는 뭐 정수 아닌 유리수와 정수인 유리수로 갈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의 체계를 확정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건 책을 좀 활용하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복소수는 그럼 뭐냐, 얘네 둘을 더해 놓은 꼬라지를 우리가 복소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실수 체계를요, 제가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허수체계를 내가 B라고 해볼게요. 근데 B는 뭐가 붙는다? I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BI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복소수를 일반적으로 Z라고 적거든요. 마치 함수를 fx라고 일반적으로 적듯이. 자, 그랬을 때 이 복소수 Z에 대한 개념은 무조건 A 플러스 BI 하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A 플러스 BI다. 자, 그리고 나서 요 복소수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으니 우리가 어떤 숫자든 간에 요 A와 B 단위로 자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야. 내가 만약에 2 플러스 3i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뭘요? 어차피 얘네 둘이 같다면은 여기서 복소수가 항등식의 개념과도 여전히 똑같이 따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비교해주면 A가 2고 B가 3이라는 것쯤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이 A를 뭐라 부르냐면 실수 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수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B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허수부 이렇게 되겠죠. 자, 주의사항은 허수부를 말할 때 절대 I를 같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부와 허수부 둘 다 그냥 A랑 B라는 딱 그 실수입니다. 허수부도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B는 I의 개수잖아요. 따지면 개수. 그러니까 I라는 숫자 단위, 허수 단위의 개수가 허수부다라고 이제 지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 다 실수니까 어쨌든 절대적으로 허수부를 말할 때 I를 붙여서 말하면 안 되는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밑에 허수 단위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드렸는데 허수의 특징을 좀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책에 적혀 있죠. 허수 단위는 실제 존재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뭐가 불가능하다? 크기 비교가 불가하다. 크기 비교가 불가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절대로 부등호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부등호 사용 불가.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크기 비교는 즉 대소 비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 i 이랬어요. 1억 i.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i 이랬어요. 그 얼핏 봤을 때 얘가 커 보이는 습성이 있죠. 하지만 절대로 얘네들은 누가 더 크다 작다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등호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 체계에서 크기 비교만 가능했던 건데 허수라는 새로운 체계를 갖고 왔으니까 대소 비교가 불가하다 정도의 성질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개념의 연장선으로 어쨌든 간에 크기 비교가 불가하니까 음수라는 표현과 양수라는 표현이 사용이 안 된다. 표현 불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수, 양수에 대한 표현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i 이렇게 적었을 때 마치 음수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음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음수도 양수도 아니에요. 허수라는 새로운 체계를 갖고 왔으니까 얘는 이 나라의 어떤 습성을 따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문화적 습성을 따를 수는 없으니 그거를 인지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허수 단위에 대해서 좀 성질을 배웠고 넘어가서 보시면요. 교재 이제 페이지상으로 81페이지죠. 제가 이 복소수가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제 구분이 되는 데에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허수 단위가 어쨌든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단위를 i라는 기호화 시켜서 나타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성질은 뭐냐? 루트야 뭐 제곱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얘를 제곱했을 때 다시 말해서 i를 제곱했을 때 우리는 얘가 마이너스 1이란 것만 좀 알고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허수를 쪼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복소수 Z라는 게 일단 A 플러스 BI다 라는 꼴로 나타내어진다 했죠. 자, 근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A를 0이라고 한다면은 이 Z가 뭐가 되는 거예요? BI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되냐? 이런 걸 우리가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순수하게 허수만 있는 부위라서 순허수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가 0인 케이스도 있겠죠. 그럼 B가 0이면 허수부가 사라지는 거니까 Z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A라는 실수만 남게 돼요. 그럼 이름이 뭐겠어? 당연히 실수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실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A나 B에 따라서 이 복소수는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순허수가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와 허수가 섞인 그 자체를 우리가 복소수라고 그냥 부르면 되는구나 라고 여겨주시면 되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제 각각의 상황에 맞게 부르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도 기억을 해주고 우리가 서술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상등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만약에 어떤 복소수가 같아요.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먼저 적을게요. 복소수가 서로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Z라는 놈이 A 플러스 BI라고 칩시다. 그리고 어떤 Z가 아니라 새로운 복소수 오메가라는 놈이 나왔다 칠게. 근데 얘가 뭔지 모르니까 C 플러스 DI라고 쓸게요. 근데 만약에 이 둘이 진짜로 같대. 그럼 여러분 좌변이 같으면 우변도 같아야 되니까
상등 법칙에 의해서 뭐는 뭐끼리 비교하는 거니? 당연히 실수는 실수끼리 비교하고요. 허수는 허수끼리 비교하는 게 국룰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A랑 C랑 비교하고 B랑 D랑만 비교하면 되니까 결국 A랑 C랑 같다라는 논리가 나오고요. B랑 D랑 같다라는 당연한 항등식 법칙이 나와요.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한다고 생각하면 되니? 개수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등식의 개수 비교를 이용해서 복소수의 상등을 나타낼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거 말고는 이제 나름대로 그 밑에 MT 어드바이스라고 제가 적어놨죠. 알고 가야 되는 내용들인데 저 MT 어드바이스 보시면은 Z제곱이 실수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실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곱해서 실수가 된다는 걸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제곱해서 실수라는 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실수는 이제 음수와 양수를 구분할 수 있는 숫자니까 얘도 사실상 두 갈래로 갈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음의 실수라는 개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양의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두 개 말고는 없죠. 아니 0도 있죠. 엄밀히 말하면. 뭐 가운데 0도 있긴 한데 뭐 그건 둘째 치고 그럼 음의 실수가 나오거나 양의 실수가 나온다는 게 의미가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아시죠? 방금 앞에서 제가 복소수가 상황에 따라서 A가 0이면 BI만 남으니까 순허수라 부르고 B가 0이면 A라고 부르니까 실수라고 부른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이 앞으로 살짝 보시면은 복소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수의 제곱은 실수의 제곱은 양수고 허수의 제곱은 음수라고 했어요. 다시 실수의 제곱은 양수고 허수의 제곱은 음수라고 했어요. 그럼 음의 실수가 제곱해서 나왔다는 얘기는 제곱하기 전에 Z의 상태는 무슨 수였다는 얘기야? 순허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곱하기 전에 Z의 상태는 뭐였다? 양의 실수가 나온다면 제곱해서 양의 실수가 나온다면 제곱하기 전에는 순수하게 실수만 있었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만약에 0이라면 얘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Z 자체가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실제로 그냥 미지수를 때려받고 A 플러스 BI라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 Z가 얘를 진짜로 제곱을 하면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리고 플러스 2ABI 이렇게 나와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만약에 A와 B가 모두 살아있는 상태라면 Z를 제곱했을 때 얘가 실수가 나올 수는 없구나 라고 여기셔야죠. 왜 실수가 아닌데요? 이게 I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실수 부분인 거고 여기가 허수 부분인 건데 두 허수 부분과 실수 부분에서 이 실수가 나왔다는 개념 자체가 얘가 0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허수부가 0이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이제 2AB가 0이 된다는 소리니까 A가 0이거나 또는이죠. B가 0인 케이스로 나오는 건데 결국 여기서도 세 가지 케이스로 가르고 나면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케이스와 반대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케이스와 마지막으로 A가 0이고 B도 0인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럼 결국 여기서 이 의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Z가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얘는 순허수라는 의미고요. 아까 말했죠. 그 다음에 Z가 여기서는 실수라는 의미고요. 마지막에 둘 다 0인 케이스에서 Z가 뭐라는 뜻이에요? 0이란 케이스니까 결국 이 내용을 우리가 이 박스로 정리 위에 있는 이 흰색으로 정리를 따로 한 게 이 내용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Z제곱이 실수라는 표현은 크게 몇 가지로 보자? 세 가지로 보자. 첫 번째, 아싸리 Z 자체가 순허수거나 아싸리 Z가 실수거나 아니면 아싸리 마지막에 Z가 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럴 때마다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해석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기본적인 복소수의 어떤 틀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가면 자, 이제는 그럼 너네가 이제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고 나니까 그럼 나는 이제 복소수가 뭔지 대략적으로 알 것 같아 라는 이제 내용이 좀 머릿속에 인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아무 숫자나 적어줘. 3 이렇게 적어줬어요. 자연수죠. 얘는 그럼 물어볼게. 실수 부분이 몇일까요? 0이죠. 3이죠. 미안합니다. 실수 부분이 3이죠. 얘는 실수 부분 A가 3이 되는 거고 허수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숫자를 갖다 줘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5i라고 적었어요. 그럼 물어볼게. 얘는 실수 부분이 몇이에요? 오히려 실수 부분이 없죠? 0이고요. 허수 부분은 몇이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5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도 해볼까? 루트 2분의 1마 i라고 적었어요. 자, 그럼 얘는 실수 부분이 몇이게요?
자, 얘는 실수 부분 A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허수 부분 B는 몇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마이너스까지 고려해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잘라서. 자,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떤 숫자를 적어놔도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니까? 자,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적었어. 1 플러스 i분의 2 이렇게 적었습니다. 얘는 실수 부분이 몇일까요? A라는 실수 부분이 몇이고 얘는 B라는 실수 부분이 몇일까요? 만약에 본인이 2요 라고 적는다면 미친놈이 분명합니다. 왜요? 아니야, 이 말이 되냐 이게? 너네 분수의 성질을 완전히 위반한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1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적으면 이게 야 3 더하기 2분의 3이야? 절대 아니죠. 자, 그러면은 얘는 그건 아니란 뜻인데 결국 이 분모가 허수라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다시 말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완벽하게 구분하고 싶은데 그동안 해왔는데 이 내용은 구분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가장 비슷한 예시로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만약에 3 더하기 루트 2라고 적었어? 그럼 우리 이거를 뭐라고 쪼갤 수 있냐면 유리수 부분이 3이고 무리수 부분이 루트 2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역수취했어 이렇게. 그럼 얘는 유리수 부분이 3이야? 아니야. 무리수 부분이 루트 2일까?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 하셔야 될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 한다고 하냐면 유리화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리화를 한다는 거는 분모의 합차를 유도해서 분모에 있는 이 3 플러스 루트 2에다가 3 마이너스 루트 2를 양 분자 분모에 곱해줌으로써 9 빼기 2니까 결국 얘가 7분의 3마 루트 2구나 라고 나타내고 유리수 부분은 7분의 3 무리수 부분은 마이너스 7분의 루트 2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요 유리화의 개념을 그대로 따라해서 분모가 허수로 되어 있으니까 분모가 허수여가지고 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 이 허수 부분을 뭘로 바꿔줘야 돼? 실수의 형태로 바꿔줘야만 그 대답이 편해질 게 분명하니 앞으로 이런 게 나온다면 뭐 하자? 유리화가 아니죠. 이때부터는 실수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수화를 한다. 그러면은 쌤 똑같이 합차를 유도하나요? 맞아요. 1 플러스 i분의 2에다가 얘가 합차가 돼가지고 1 마이너스 i라는 합차식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문자를 적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합차를 전개하면 1 마이너스 i제곱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i제곱 뭐라 했죠? 마이너스 1이라 했어요. 그럼 1 마이너스 i제곱이니까 2분의가 될 거고요. 왜냐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분자의 2 그대로 있고 1 마이너스 i라서 약분하고 나면 남는 게 1 마이너스 i였구나. 그래서 알고 보니 이 숫자가 실수 부분이 1이었고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었구나 라는 거를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니? 자, 그럼 이제 분모가 허수인 경우에는 뭐 하자? 실수화를 하자. 그 실수화를 하기 위해서 합차를 유도하자. 근데 들어봐. 이 합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준 요거 있죠. 요거 1 마이너스 i 요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요거를 1 마이너스 i를 1 플러스 i의 한 짝처럼 돼 있죠. 마치 합차가 유도되는 하나의 짝이잖아. 그래서 얘를 켤레복소수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켤레복소수. 자, 켤레복소수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a 플러스 bi라는 형태의 켤레수를 우리가 a 마이너스 bi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요 놈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켤레복소수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합시다. a 플러스 bi의 켤레복소수는 뭐다? a 마이너스 bi다. 자, 그럼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절대로 가운데 항 부호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 부호 변형이 아니라 어디에 부호를 바꿔주는 거냐면 잘 들으세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다. 그럼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그걸 뭐라고 한다? 켤레복소수라고 한다 라고 여기시면 되는데 그럼 사실상 얘의 켤레복소수가 얘라면 반대로 밑에 거의 켤레복소수는 위에 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서로가 서로의 켤레인 거지 한 놈만 켤레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냥 무슨 관계라고 하면 돼요? 켤레 관계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켤레 관계다. 그럼 두 켤레 관계는 왜 태어났어? 분모에 허수가 있는 경우에 이 켤레를 곱해줌으로써 합차
합차를 유도하니까 결국 합차는 서로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니? 곱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나 이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복소수 Z, 얘를 이제 Z라고 지칭하고요. 켤레 복소수는 또 다른 지칭을 하는 이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앞으로 뭐라 그러냐면 Z 위에 바를 붙여서 영어로 진짜 바라고 읽습니다. 짝대기를 붙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Z바라고 읽는 것들은 모두 Z의 켤레 복소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일단 읽어보시면은 Z라는 A 플러스 BI 정의 표현에 나와 있죠. 82페이지입니다.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는 Z바, A 마이너스 BI라고 읽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Z 플러스 Z바라든가 ZZ바가 곱해져 있는 형태 보이시죠? 자, 요거는 제가 왜 적어놨냐면 암기를 하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적어놨거든요. 자, 암기사항이 바로 뭐냐? 자, 원래 켤레 복소수가 탄생한 의미 자체가 실수와 허수를 구분하기 위해 분모가 허수인 경우를 실수로 바꿔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Z라는 놈과 이 Z바라는 놈은 서로 곱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맞으니 실제로 얘네들을 곱하고 나면요.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곱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 돼요. B제곱 I제곱. 그럼 I제곱이 마이너스니까 이 결과가 뭐가 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 정도로는 그냥 암기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것이 바로 뭐다? 켤레끼리의 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켤레의 곱이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켤레의 곱이다. 자, 그 다음에 둘을 뭐 하기도 합니까? 더하기도 해요. 이거 지울게요. 둘을 뭐 하기도 한다고요? 더하기도 한다고요. 그럼 둘을 진짜 더해보면은, 들어봐. Z 더하기 Z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봐봐요. 이 Z바는 Z의 무슨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라 했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라 했어요. 그럼 이게 허수 부분이 플러스 BI와 마이너스 BI가 둘이 더해지면서 날아가거든. 그래서 이 결과는 또 이 A라는 결과로 나오게 되는데 얘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 A 값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자체가 켤레의 합은 뭐라고요? 켤레의 합은 뭐의 2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까? 실수 부분의 2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부 곱하기 2더라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얘를 실수 부분의 2배가 나왔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아, 켤레의 합이구나 라고 생각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합을 물어봤고 곱도 알려줬으니까 뭐도 물어볼까요? 차도 알려주겠죠. 자, 차 또한 마찬가지의 논리예요. 자, 얘도 원래대로라면 EBI라고 쓸 수 있는데 사실 뭐 이거 빼는 순서를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BI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외워주지 마시고 뭐 플러스 BI예요, 마이너스 BI예요, 뭐 이렇게 외워주지 마시고 그냥 얘 또한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허수부의 2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허수부의 2배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합의, 자, 곱의 결과든 합의 결과든 혹은 차의 결과든 간에 이 모든 결과물이 지금 모두 무슨 수라는 게 중요할까요? 이 셋 다 실수의 결과물을 갖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이 결과물이 왜 실수라고요? A도 실수고 B도 실수야. 자, B의 이름이 허수 부분일 뿐이지 B 값 자체는 실수예요. 제가 아까 초장에 말했죠. 자, 이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이 곱과 합과 차의 결과가 모두 실수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도 많이 응용이 될 수 있냐면 당연히 곱셈 공식 변형 문제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내용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가장 먼저 배웠던 게 복소수라는 체계가 등장하면서 그 성질과 상등 그리고 일반적으로 Z제곱이 실수다에 대한 의미 해석 정도를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를 구분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아,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복소수가 등장하대? 근데 요거를 이제 구분하려면 아, 우리가 분모가 허수라서 구분이 안 됐던 거니까 실수로 바꿔주기 위한 실수화를 거치고 나면 그 실수화를 하기 위해서 합차를 유도하는데 합차를 하기 위해서 쓰는 그 문자가 켤레 복소수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복소수인 거고 걔를 표현하는 방식은 Z바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바 처리를 하면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변경한 새로운 숫자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숫자들끼리 곱하거나 합하거나 빼는 결과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그 내용은 모든 결과가 실수로서 이렇게 등장한다. 요건 암기상이고 이게 곱셈 공식 변형과도 많이 연계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자 라는 것까지 지금 학습한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가 좀 길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인 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외워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사칙연산 같은 경우는 옆에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냥 항등식이 맞습니다.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소수의 사칙연산에 대해서는 그냥 오로지 딱 하나예요. 끼리끼리라고 그냥 정리해 놓을게요. 끼리끼리. 너무 귀엽다. 끼리끼리.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실수 더하기 실수 프라임 적어놓고요. 허수 더하기 허수 프라임 적어놓을게요.
그래서 허수 부분은 i끼리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실수와 실수, 허수와 허수를 각각 더하거나 빼면은 알아서 계산이 되더라 라는 거를 좀 적어 놓을게요.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적어서. 근데 이제 곱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스무스하게 원래 전개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사칙 연산은 너무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배운 게 이제 거듭 제곱 관련된 내용인데 칠판 지우고 다시 거듭 제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문제풀이 쭉 이어가도록 할게요. 잠시 칠판 지우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복소수 거듭 제곱입니다. 자, 칠판 지우고 오겠다더니 아예 옷을 갈아입어 버렸어요. 사실 다른 날짜고요. 제가 저번에 찍었는데 영상이 너무 별론 거야. 그래서 중간에 이상하게 커트를 하고 다시 이렇게 뭐 다음날 찍은 영상으로 재편집을 한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거듭 제곱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성과 주기성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할 거고요. 어느 정도는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는 뭐 당연히 제가 그 복수 시작할 때부터 했던 말이니까 유념해두고 문제 어떻게 푸는 건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복소수의 이제 거듭 제곱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복소수의 거듭 제곱은 기본적으로, 너무 기본적으로 순환 구조의 규칙성을 기반으로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일단 규칙성이라 적어 놓을게. 순환 구조의 규칙성을 기반으로 하고 이 규칙성을 우리가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 이제 주기성이라고도 하죠. 그 반복이 되는 기점을 이제 티핑 포인트를 찾아라 라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좀 언급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규칙성이 어디서 구조가 된다고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순환 구조. 무슨 말이냐면 i라는 놈이 i 제곱이라는 놈, 그리고 i 세제곱이라는 놈, 그리고 i 네제곱이라는 놈까지 우리가 값을 알아보면 얘가 그냥 i고요. 뭐 루트 마이너스 1로 바꿀 필요 없어요.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이제 당연히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리고 세제곱 같은 경우는 제곱과 1제곱을 한번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i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4제곱은 제곱을 제곱하면 되니까 1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곱셈에 대한 거듭을 계속 이어갈 때 처음으로 1이 등장하는 그 순간에 되게 유념 있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1은 어차피 어떤 숫자를 곱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자기 자신은 무조건 자기 자신이에요. 뭔 말인지 가시죠? 다시 말해서 1을 기점으로 다시 i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부터? i 5승부터는. 그럼 결국 지금 이 지수의 꼬라지를 보면 1, 여기 2, 여기 3, 여기 4니까 결국 얘는 i에 4개씩 반복되는 구조이긴 한데 무조건 나머지가 1 남는 구조니까 4k 플러스 1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슨 말이냐면 4의 배수만큼 여러 바퀴 돈 다음에 하나만 남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i의 밑에 있거는 당연히 i의 4k 플러스 2만큼의 어떤 지수값이 나올 거고, 그 밑에 거는 i의 4k 플러스 3만큼의 지수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4의 거듭 제곱의 형태니까 4의 배수 형태죠. 결국 i의 4k 승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기본적인 베이스, 즉 다시 말해서 이 4주기성을 갖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4로 나눈 나머지만큼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알았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i에 올해가 2023년도니까 2023승 이렇게 나타내면은 2023은 4로 나누어 떨어지지는 않고요. 2020까지가 4의 배수니까 남는 게 뭐다? 이 i의 3승이 남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최종적인 결과는 마이너스 i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4주기성을 갖고 출발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문제가 변형됨에 따라서 이 주기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4주기성을 기본으로 그 다음에 대한 주기를 또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서 뭐 8주기가 나올 수도 있고 12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뭐 때에 따라서는 6주기도 나오고 3주기도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외우라고 한 것 중에서 i가 아니죠. 복소수 z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그럼 물어볼게. 내가 이거랑 똑같이 알아두자고 한 게 뭐였냐면요. 암기를 해두자고 한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84페이지에 반드시 외워야 되는 이 박스 표시된 것 중에 맨 끝에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을 살려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z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을 때 z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것쯤은 외웠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항상 내가 말했지만 주기성을 파악을 할 때 1이 나오는 순간에 좀 주의를 하자 이랬거든요. 그럼 봐봐.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언제 1이 되니? 당연히 세제곱을 제곱한 6제곱일 때 결과가 1이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이때부터는 뭐가 반복돼도 반복된다는 소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조를, 순환 구조를 몇 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야? 6주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왜냐면 우리가 Z7승 같은 경우는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Z만 곱하면 되니까 다시 Z로 돌아오거든요. 그럼 결국 얘가 Z1승과 7승이 같기 때문에 6칸 차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6주기다 라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의 어떤 방식에 따라서 출제 방식에 따라서 주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암기를 해두면 주기를 파악하기도 쉬운 경우가 분명히 등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뒤쪽에 책 뒤쪽에 84페이지 3페이지에 적어놓은 내용은 무조건 암기를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부스터 페이지, 지금 보자고 한 이 부스터 페이지 83페이지에 제가 외우자고 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한 번 더 적어주면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흰색분 필요 없어. 자, 뭐가 나와 있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알파 바, 베타 바는 외워두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요 암기사항은 뭐랄까 사실상 강요와도 같아요. 무조건 외우자는 뜻인데, 일단 얘네 둘이 무슨 관계인 건 알아요? 켤레 관계인 건 알아요. 근데 전개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둘이 곱하면은 알파 바고요.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은 알파 베타 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플러스 베타 알파 바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곱하면은 베타 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반복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같은 게 전혀 없는 항 4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요놈을 인수분해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바로 보자마자 암기를 하는 형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에도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냐면 알파 베타 나와 있고요. 플러스 알파바 베타 나와 있고요. 플러스 알파 베타바 나와 있을 거고, 마지막에 그 다음 알파바 베타바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공식을 외울 수 있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니라 알파 더하기 알파바, 그리고 베타 더하기 베타바의 꼴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실제로 뭐 어차피 이렇게 전개를 하면 얘가 나올 거고,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한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를 하면 얘가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면 얘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어차피 두 관계가 켤레가 아니라 각각이 켤레의 합이에요. 얘가 뭐라고요? 얘가 켤레 합. 그럼 얘도 뭘까요? 켤레 합이겠죠. 그래서 알파라는 복소수와 베타라는 복소수가 뭐로 나올지는 전혀 몰라. 문제가 뭐 알아서 주겠지. 근데 그 결과가 켤레합과 켤레합을 곱해놨기 때문에 얘가 2 곱하기 실수 부분인 거 알고, 얘도 2 곱하기 실수 부분인 거 알아요. 둘을 곱하라 했으니까 서로 다른 실수 부분에 곱에다가 이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실수라는 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물론 얘도 뭐가 될까요? 이 결과도 실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켤레끼리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그 결과가 뭐든 간에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어떤 새로운 복소수의 켤레의 곱이니까 결과는 그 복소수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이다 라고 알아두면 편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기본 내용은 알아두시고, 자, 일단 이거 말고도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주기성에 대한 거듭제곱 내용을 방금 제가 앞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암기를 해서 우리가 어떤 거듭제곱의 형태가 나오더라도 빨리 풀 수 있게 연습을 할 겁니다.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일단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뭐냐? 일단 i 플러스 i 제곱, 그리고 플러스 i 세제곱, 플러스 i 4제곱 점점점점 갔을 때 i의 몇 승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n승이라고 한다 칩시다. 근데 요거는 결과적으로 이 4개씩 더해서 우리가 어차피 얘가 1, 마일, i, 마이가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 4개는 합하면 무조건 0 나오거든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 1마일 더해도 0이고요. i, 마이 더해도 0이니까 결국 이렇게 4개씩 더했을 땐 무조건 0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게 4개씩 막 지워지다 보면은 이 n이 몇일지는 몰라도 결국은 남는 게 몇 개인지는 파악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니까 결국 얘는 4개씩 더해서 0이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만 외우자가 아니라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1, 이것도 i 세제곱분의 1이라든가 i 4제곱분의 1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당황하지 말고 i의 n승분의 1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 또한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i분의 1이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i분의 1이고 뒤에 거는 1이니까 얘도 4개씩 지워지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얘 또한 4개씩 지울 수 있으니까 남는 게 몇 개인지는 모르더라도 n에 따라서 그 남는 게 개수가 좀 달라지겠죠. 어쨌든 간에 4개씩 더해서 0 나온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암기를 해두자라는 거고요. 한 개 더 외우자면 일단은 1 플러스 2i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i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i 세제곱, 그 다음에 5i 4제곱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하게, 그래서 ni, n-1승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얘 같은 경우는 4개씩 더하면
일정한 값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고요. 얘는 마이너스 4이고 2i니까 마이너스 2i 나오겠죠? 자, 4개를 더했더니 이런 값이 나왔어.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요 뒤에 있는 4개도 더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5i 4제곱은 5입니다. 그 다음 6i 5승은 6i겠죠? 그 다음 7i 3승은 7i 3승이 아니죠. 7i 6승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7 될 게 뻔하고요. 그 다음 8i 7승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8i가 될 테니까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면 답은 똑같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개씩 똑같은 묶음이 나오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워지는 건 아니더라도 4개씩 더했을 때 똑같은 형태의 복소수가 거듭해서 몇 개씩 4묶음씩 등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개수가 100이었다면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항이 100개니까 얘 곱하기 25라고 쓰면 되겠죠. 오케이? 자, 어쨌든 반복성에 주의를 하자는 거고, 그 기본적인 반복성은 몇 주기다? 항상 4주기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고,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일단 Z, 그 박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Z가 A 플러스 BI라는 특정 복소수가 주어진 채로 시계값을 계산하는 문제를 구해라 라는 어떤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유형이 Z가 몇 I 이렇게 나와요. A 플러스 몇 I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 자체를 진짜로 하나하나 다 대입하자는 아니고요. 얘가 이런 식이거든. 내가 Z를 알려준다는 건 Z 바를 안다는 거나 다름없고요. 일단 A 마이너스 BI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두 값을 안다는 건 무슨 해석이 가능하냐면 방정식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정식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Z와 Z바를 무슨 근이라고 할 수 있냐면 두 허근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 두 허근의 합과 곱을 각각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합은 둘이 더하면 2a이고요. 곱은 우리가 외워놨죠. 켤레의 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라고 외워놨었거든요. 근데 두 합과 곱값은 무조건 무슨 수예요? 일단 실수고요. 근데 요 합과 곱을 갖고 우리가 이 앞에 두 허근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면 두 허근의 합과 두 허근의 곱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거든요. x제곱에 2ax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이건 좀 선행적 지식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는 이 자체를 뭐로 해석해서 방정식으로도 좋지만 관계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복소수든 간에 간단하게 고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만약에 이 값이 1 마이너스 i다 라고 줬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1 플러스 i가 되면서 두 허근의 합은 2니까 결국 x제곱에 봐봐요. 두 허근의 합이 몇이라고요? 2라고요. 2. 두 허근의 합이 몇이라고? 2라고요. 그럼 두 허근의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x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거고 두 허근의 곱이 2니까 마찬가지로 플러스 2다 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 두 개가 z랑 z바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 결국 z값을 위에 집어넣음으로써 z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2가 0이라는 값을 이용하여 요 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요 2차식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뭐 요 방정식에 요거 두 개 넣은 거랑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간에 요 값을 이용해가지고 복잡한 z값을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자체가 0이라는 것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게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z에 관한 5차, 6차, 7차, 8차식 아주 기다란 식도 요걸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차수를 내려가면서 우리가 시계값을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알려줬다는 거 하나만으로 문제가 z 4제곱 플러스 2z 세제곱 마이너스 2z 제곱에 플러스 6z에 마이너스 4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얘는 몇이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얘를 이용해서 얘를 훨씬 더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얘가 간단해지고 그 간단한 나머지 값에다가 z값을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걸 적절하게 활용해서 식을 간단히 하자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을 알려준다는 거는 식을 방정식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이 관계를 우리가 꼭 켤레의 합이나 곱으로 나타내지 않아도요. z가 a 플러스 bi라고 주어졌을 경우에 이 a를 넘겨서 z-a는 bi다 라고 쓰잖아요. 그럼 얘가 제곱을 했을 때 z제곱 마이너스 2az 그리고 플러스 a제곱의 결과는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양변을 제곱하니까 얘를 넘겼을 때 결국 얘랑 똑같은 말이 등장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내시하고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하면은 요것과 요것이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
근을 알려줬다는 말은 결국 하나의 방정식을 알려준 것과 똑같은 결과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겠다 정도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관련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둔 거고, 그 밑에 있는 것까지 좀 어느 정도 암기를 한 다음에 다음 장 고찰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주 잘 읽어보시고, 두근의 합이라든가 차라든가 곱 같은 경우는 실수 부분의 2배, 허수 부분의 2배,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다. 뭐 이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암기를 해두시고, 마지막에 어드바이스 파트에 나와 있는 표로 정리된 내용이 있죠. 요 4가지도 확실하게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칠판 지우고 우리 문제풀이까지 하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